워낙 할 얘기가 많아서 집중적으로 다루지 못했던 이야기 하나 준비하셨습니다. 라이브 포인트 보면서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에 있는데요. 틱톡만 문제야? 라고 저희 제목을 좀 네. 잡아봤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계속해서 좀 이렇게 좀 멀리서 소식이 들려오는 것 같지만 이 틱톡을 둘러싼 그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그렇죠? 그쵸. 이제 그 미중 간의 이제 분쟁 뭐 이런 것 중에 지금 떠오르고 있는 것들, 지금 두각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없잖아요. 뭐 네. 계속 이제 뭐 유지가 되고 있는 거 우리가 알지만 네. 그 중에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는 게 틱톡인데, 네. 이게 이제 비상장주의고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그렇게 관심을 크게 갖지 않으실 수도 네.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향후의 미중 관계에 있어서 어제 보여주는 단적인 어떤 예의다, 이렇게 좀 볼 수 네. 있어가지고 오늘은 요걸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24일 날 틱톡 CEO가 이제 그 X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아무데도 가지 않겠다, 뭐 이런 네. 것들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 이야기한 내용 중에 하나가 네. 뭐 팩트, 그러니까 사실이죠. 사실과 헌법은 뭐 우리 편이다.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린 다시 승리할 것이다. 이런 멘트를 했는데, 네. 이게 어떻게 나온 말인지, 그리고 지금 왜 이런 것들이 나왔는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4월 20날 틱톡 금지법이죠. 일명 우리 한국에서 이제 부르는 틱톡 금지법이 이제 그 미 하원을 통과를 했어요. 네. 이게 무슨 얘기야? 갑자기 3월 달에 저희가 3월 달에 한번 다룬 적 있잖아요. 네. 그때 통과됐었다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그때 통과된 이후에 상원에서 계류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상원에서 뭐 이거를 의결로 붙여줘야 되는데 그냥 약간 무시하고 있는, 네. 그렇게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까 하원에서 4월 20일 날 다시 올려가지고 통과를 또 시켰습니다. 아, 네. 그러다 빨리 보니까 해. 야, 이거 상원에서 이번에는 통과될까? 그 당시에 이제 좀 이슈가 됐었는데, 네. 이게 요번에 올린 거는 수정안이에요. 근데 요거가 조금 다른 게, 과거에 3월 달에는 제가 말씀드렸을 때 6개월 내에 매각을 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금지된다, 이런 것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요번에 올린 거는 270일 내로 줄였네요. 매각을 해야 된다. 네. 늘린 거죠. 270일이니까 이제 한 9개월 정도 되니까. 360일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6개월. 아, 6개월. 네, 3월에는 네네. 6개월이었었고 네. 이게 이제 네. 270일로 늘어난 건데, 그래서 이게 똑같이 미시행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뭐 미국에서 금지되는 이런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조금 다른 게, 대통령 권한에 의해서 90일을 더 늘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1년의 유예 기간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2배 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더 360일 실질적이죠.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올라간 건데, 네. 바이트댄스에서는 당연히 맞대응할 것으로 예고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는 바로 이제 성명을 내면서 애플에 따르면은 이제 애플 스토어에서 바로 이제 그 스레드라든지 왓츠앱을 이제 없애라, 이런 권고가 내려왔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바로 이제 반응이 시작되고 있는데, 그 상원 통과가 사실 결과적으로는 지금 됐습니다만은 네. 지금 상원 통과가 거의 확실시 되긴 했었어요. 이게 이제 하원 통과 넘어간 게 4월 20일이었잖아요. 근데 4월 13일 경이었나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그 상원에 그 정보위원회에 있거든요. 그 정보위원회에 이제 그 계신 마리아 켄트웰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워싱턴에 이제 국회 상원 의원인데, 이분이 사실 그 3월 달에 올라왔을 때, 그 안건이 올라왔을 때 거부 의사를 강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게 6개월이 실질적으로 말이 되냐, 6개월 내에 이거를 매각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요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강하게 표현했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왜 중요하냐면, 정보위원회에 있어서 뭐 그런 청문회라든지 이런 결정들을 하는 곳도 있지만, 이분이 과거에 이 테크 기업들 관련된 법안을 상정하고 이런 거 통과시키는 데 굉장히 경험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잡혀가 굵은 분이다 보니까 이번에 발언이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그래서 3월에는 이런 이제 의견들이 지나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계속 계류가 됐던 상황이었는데, 네. 요 분이 이제 그 4월 20일 날 그런 거 올리기 전에 막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이제 나오고 그때 만족을 표했어요. 아, 역시 내가 이야기했던 그거를 6개월에 1년으로 올린 것은 굉장히 잘하는 조건이다. 네. 이거는 실질적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 상원에도 통과를 되겠구나, 이런 분위기는 지금 계속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4월 23일 날 상원에, 그러니까 20일 날 하원 통과됐고 4월 23일 날 상원 통과 바로 됐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신속하게 왔다고 볼 수 있고,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상원에서 통과되면 난 무조건 서명할 거야, 이렇게 네. 이야기했기 때문에 서명까지 바로 이어졌습니다. 24일 날. 그래서 지금 법안이 이제 발의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네. 이게 뭐냐면은 그 이번에 하원에서 당근책을 좀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상원 또 계속 이제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이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대만 요쪽에 군사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요거가 이제 계속 하원에서 그러니까 공화당에서 결국 반대하는 것들이잖아요. 네. 요번에 이제 하원에서 통과시킬 때 요거 같이 통과시켰습니다. 음. 그래서 하나의 패키지로 통과시킨 거예요. 틱톡과 네. 군사를 묶었군요. 그러니까 이제 상원 서로 절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원에서는 요걸 통과시켜주는 대신에 틱톡 통과시켜주는 대신에 이런 거 통과시키는. 그래서 요번에 통과되면서 우크라이나에도 600억 달러의 지원이 될 네. 거고요. 이스라엘은 260억 달러, 대만 인도 태평양에도 80억 달러가 이제 들어갈 네. 예정입니다. 군사 지원이. 그래서 이게 지금 틱톡이 더 부각이 됐지만 뒤에는 이 군사적인 지원들도 계속 이제 있는 거여서 네, 네. 지금 유가 쪽에서 뭐 직접적으로 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닌데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원유에 영향을 줄까 말까 하는 이유가 지금 우크라이나가 계속 자구책으로 쓰는 게 러시아의 원유 생산 기지 이런 데를 공격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군사적인 지원도 떨어지고 이제 이슈화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데 계속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알아요. 그쪽에 쳐서 원유에 영향을 주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간접적으로 압박을 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지원책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원유 생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네. 원유 측면에서는 조금 좋게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보는데 사실 네. 또 이스라엘로도 돈이 들어가면 요거는 좀 뭐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요번에 어찌됐든 간에 이제 그 당근도 던져주면서 네. 신속하게 통과가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음. 결론적으로 이제 그 세 가지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틱톡이 이제 항소에 대해서 예고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요게 이제 굉장히 지난한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지금 네. 통과가 됐다라고 해서 1년 뒤에 뭐 바로 진짜로 뭐 결론이 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고요. 그거보다 더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틱톡이 지금 미국에서 1억 7천만 명 정도의 이제 구독자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구독자고요. 지금 네. 많은 인플루언서들 그쪽에 경제 창출 효과가 이제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누구라도 탐내죠. 아니, 그리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께서 서명을 했잖아요. 그쵸. 틱톡 이제 360일 안에 바이트댄스가 안 팔면 미국 떠나라. 근데 그러면서도 지금 민주당 정치인들도 다 계속 틱톡 통해서 자기 그쵸. 홍보하고 계속 쓰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사실 민주당이 원하는 건 메가캐라니까 없앤다기보다는. 네. 근데 이제 모든 기업들이 당연히 사고 싶을 건데 굉장히 가격이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중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바이트댄스 입장에서는 이거를 팔고 싶지 않죠. 당연히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나는 구조인데 네.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오랜 분쟁이 될 것 같고 바이트댄스에서는 팔지 않으려고 항소를 할 거예요. 네. 근데 이게 항소가 지금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게 무슨 근거라고 이게 뭐 될 법한 일이야? 아까 헌법까지 이야기했는데 요거에 네. 대해서 이야기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2023년 5월에 몬태나주에서 틱톡을 50개 그 주에서 처음으로 50개 주에서 처음으로 금지시켰어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몬태나주에서는 이제 금지를 시켰었는데 네. 요거에 대해서 이제 그 애플 스토어, 구글 플레이 앱 스토어 요거에서 2024년 1월부터는 없애라. 이게 통과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제부터 시작인가라고 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바이트댄스에서 항소를 했습니다. 근데 전 좀 궁금한 게 그럼 몬테나에서는 뭐 다운로드를 못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23년 5월에 통과하면서 6개월, 그러니까 7개월의 네. 유예기간을 줬잖아요. 그래서 네. 24년 1월부터는 다운로드 못 받게 된다라는 근데 약간 거예요. 옆주 넘어가서 다운 받아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사실 그런 거 많잖아요. 네. 그래서 뭐 어디서는 뭐 그 술 마실 수 있는 그 나이가 더 어려가지고 거기 가서 술 먹고 오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주별로 사실 네. 그게 다 달라가지고 당연히 그게 네. 가능한데 어찌됐든 몬태나주에서 시작을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움직임이었었는데 그때 23년 12월에 틱톡이 이제 몬태나주 그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죠. 그래가지고 그게 연방법원에서 2023년 1월에 그 판결에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근거가 뭐였냐면은 이제 그 미국의 수정헌법 1조죠 결국에는 네. 이제 그 표현의 자유를 네. 침해한다라는 거예요. 네. 거기서 한번 승소한 적이 있기 때문에 네. 그 근거를 가지고 이제 다시 싸우겠다라는 얘기고요. 네. 앞에 이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긴 어떤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네. 판례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게 이제 굉장히 지난한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틱톡이 당연히 퇴출될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힘들고요. 일단 법적인 근거는 그렇고 두 번째는 미국 내에서 사람들의 움직임이 또 나올 것으로. 이거 지금 방금 네. 여쭤보려고 했어요. 이게 틱톡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표현의 자유 같은 것까지 이야기가 거론이 되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저 움직임에 대해서 반대하는 미국인들도 시위하는 거 보면 꽤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쵸. 사실은 이제 그 유튜브, 우리나라 유튜버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네. 유튜버의 생계를 이제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네, 많잖아요. 생계를 의탁하고 있는 분들이 많죠. 그쵸. 근데 그게 이제 틱톡이 미국에서는 그렇게 굉장히 커가지고 틱톡의 네. 인플루언서들이 그쪽에서 돈을 버는 것들. 네. 그리고 아까 언급하셨지만 이제 그 어떤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이런 의원들조차도 틱톡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쪽 경제가 굉장히 커요. 특히 인플루언서들 같은 경우에는 틱톡이 없어진다라고 하면, 그리고 틱톡이 없어질 것 같은 분위기가 조장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거보다 네. 유튜브는 다른 걸 많이 쓰겠죠. 그러면 그 채널 자체 본인들한테 밥벌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반발할 수밖에 없고요. 음. 지금 뭐 벌써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뭐 킵 틱톡 뭐 이런 것들이 벌써 네. 이제 해시태그로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이런 것들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틱톡커인데 막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마리아 켄트웰이라고 하는 상원 의원인데 네. 이분에 대해서 나 워싱턴 사는 사람인데 저거 들어보면은 그런 거예요. 워싱턴 사는 사람인데 마리아 켄트웰한테 나 편지 보냈다. 편지 보내가지고 이거 절대 안 되는 이유 같은 거 설명했는데 답장도 없다. 막 이런 이야기하면서 야 내가 뽑아줬는데 네. 이번 가을에 재선 있는데 나 뽑을 생각 없다. 음. 다 같이 편지를 쓰자 막 이런 이야기 하면서 거기서 재밌는 게 또 그런 이야기도 해요. 이번에 하원에서 법안 통과시키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이상한 그런 같은 법안들 같이 올려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영향을 줄지도 모르는 그런 법안 같이 통과시켰는데 이상한 거 알 수 이것도 좀 없는 법안 혹시 쉐이디하다. 우크라이나 네, 그걸 지원책인가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네. 이게 되게 저는 흥미롭게 느낀 게 네. 우크라이나 지원책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밖에 있는 우리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미국 사람들은 별로 그렇지 않은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어찌됐든 저런 움직임이 시작이 되면서 음. 굉장히 쉽지 않은 이게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이런 결정들은 정치적인 어떤 그런 움직임, 큰 그림에서 미국과 중국의 어떤 대립이 네. 지금 이런 인플루언스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네. 그런 움직임의 어떤 큰 그러니까 어떤 그 뭐 의미가 있는 움직임이 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없어질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는 이런 움직임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오라클이 네. 그 미국의 이제 정보위원회라든지 상무위원회 이쪽에다 로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거는 뭔 얘기냐면 오라클이 그럼 틱톡을 왜 이제 그 로비를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오라클의 가장 큰 클라우드 고객이 틱톡이에요. 그래서 둘의 이제 규모를 보면 약 10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라도 틱톡이 사업을 접거나 이제 물론 불안정한 상황이 되면은 본인들의 매출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틱톡에서 오라클에 압력을 넣는 거예요. 네. 왜냐면 아니 우리가 로비 좀 해. 가장 큰 고객인데 네. 우리 빠져도 괜찮아? 아니, 로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본인들도 로비를 하겠지만 미국 기업들 로비하는 게 더 의미가 있을 그렇죠. 수도 있고 이제 경력도 풍부하다고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라클이 최근에 이제 로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오라클이 1월부터 4월까지 쓴 로비에 쓴 금액이 한 24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네. 거기에 17억 달러, 그러니까 한 7% 정도를 이제 틱톡 로비에 사용을 했다. 뭐 이렇게 지금 밝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그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이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틱톡을 퇴출하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매각 실제로 누가 할 것이냐 막 이런 것까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네. 마이크로소프트 막 다 이제 그 제출을 했었는데 오라클이 가장 유력하게 그때 이야기가 됐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오라클은 본인들의 인수 관심도 굉장히 큰 상황이고 네. 큰 고객이다 보니까 이제 로비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틱톡이 퇴출되기는 쉽지가 않겠다. 하지만 정치적인 움직임으로서는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틱톡이 지금 미국에서만 국한된 문제이냐 이거에 대해서도 또 봐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EU에서도 네. 뭐 이번 주에 틱톡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틱톡 라이트라는 게 출시가 됐는데요. 네. 우리나라도 출시가 됐습니다만은 이 틱톡 라이트가 뭐냐면 이거 틱톡 영상 같은 걸 보면은 포인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성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단이고요. 네. 누군가를 제가 추천해가지고 그분이 가입을 하면 그걸로 또 돈을 받아요. 포인트를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 이게 중독성이 굉장히 세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수익 벌이 뭐 이런 것들 벌써 블로그에 나오는데 뭐 예를 들어서 택시 타가지고 어디 가는 길에 그냥 영상 계속 보면은 내릴 때 어느 정도 수익을 번다. 뭐 이런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중독성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이제 높은 거예요. 그래서 EU에서는 지금 이게 이제 뭐 디지털 서비스 위반법이 위반하지 않았냐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네. 것인데 지금 여기에 쟁점은 뭐냐면 어린이들을 굉장히 빠르게 중독시킬 수 있다라는 게 네. 쟁점입니다.
근데 이제 틱톡에서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틱톡 라이트는 18세 이상만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이제 EU에서는 그거를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왜냐하면 그 EU에서 2월부터 이미 이제 네. 그 정보,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그리고 연령 확인 장치 요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틱톡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하기 있었거든요. 네네. 이미 2월 달에. 그렇다 보니까 지금 나온 발언에 대해서는 이게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반증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EU에서도 이런 EU 라이트, 그러니까 틱톡 라이트 같은 것들 이미 프랑스랑 스페인인가에서는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게 벌써 이제 금지될 수 있는 가능성들도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국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틱톡은 이제 그 해외에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EU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이런 네. 금지 움직임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는 정치적이라기보다는 정말 부모들이 아직은 뭐 틱톡이 그렇게까지 인기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그쵸. 다른 소셜 미디어에 비해서는 좀 덜하지만 최근에 우리도 이런 정말 짧은 거, 네. 예, 쇼츠, 쇼폼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이 진짜 학부모들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쇼츠 쇼폼이 네. 틱톡에서 나온 거니까 틱톡이 그렇게 그 생기고 나서 네. 너무나도 빠르게 가입자 증가하니까 지금 이제 유튜브에서도 이제 인스타그램에서도 도입을 해서 어찌 보면 나온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중독성이 되게 심해요. 지금 써보신 분들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써보다 지웠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저도 문제가 되는 게 인스타그램도 자기 전에 딱 맞아요. 책이랑 딱 들고 맞아요. 이제 오늘은 책 좀 읽고 자야지 이러고 딱 넣고 책 그러니까 1시간 정도 있으니까 그럼 책 읽기 전에 잠깐 인스타그램 좀 확인 좀 해볼까? 네. 한 10분 정도 확인해 봐야지라고. 근데 한 30분 넘게 그러다 책도 못 읽고 잠들고 네. 막 이런 경우가 이게 되게 진짜 많아요. 1분 안 되는 거를 30개를 보다 보면 네. 끄고 나면 멍하고 진짜 내가 미쳤나 막 이런 생각도 드는데 남는 거는 하나도 없고. 네, 맞아요. 이게 근데 제가 틱톡 지웠거든요. 네. 인스타그램도 그런데 틱톡은 더 짧잖아요. 네. 30초 막 이런 영상인데 이런 걸 30분 보고 있다니까요. 저도 모르게 넘기다 보면. 제가 이런데 네. 진짜 애들은 어떨까? 그러니까요. 나는 어른인데 이게 자제가 잘 안 되는데 애들은 중독성이 어떨까? 진짜 심해요. 그리고 지금 이제 틱톡 이런 걸로 이제 뭐 하나의 단면으로 볼 수 있는데 네. 중국하고 이제 그 미국 요 이제 갈등은 또 다른 국면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 2차 2차 쇼크, 차이나 쇼크 뭐 이런 이야기들만 네, 나왔었잖아요. 중국이 지금 반덤핑 관련돼 가지고 이제 반덤핑 제품들이 계속 밖으로 나온다.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네. 가장 그 중에 하나 이야기할 수 있는 게 테무. 어떤 분이 테무 이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네. 테무나 이런 것들이 그 단적인 예고 하나고요. 그쵸. 그건 우리가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중국 내에서 생산이 과잉이 되니까 그게 쏟아져 나온다라는 얘기거든요. 밖으로 저가에 안 파는 것보다는 나니까 그게 이제 테무나 이런 걸로 쏟아져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공산품들은 당연히 뭐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네. 철강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지금 네.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 얼마 전에 그 17일 날 바이든 대통령이 지시했잖아요. 네. 3배 올리는 거. 철강 제품에 대해서 관세 3배 올리는 거 검토해 봤으면 네. 좋겠다. 요거 지시를 했는데 그 지시만 해놓은 상황이고 미국에서 아직 시행은 안 되는데 칠레라든지 다른 국가들에서 이미 시행이 벌써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칠레에서는 이제 중국 철근 그리고 이제 단조용 공구 뭐 둥글게 만 강철 있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각각 최대 24.9%, 33.5% 잠정 관세 부과하겠다. 네. 이렇게 벌써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이유가 뭐냐면 라틴 아메리카 철강 시장의 중국산 점유율이 2000년에 15%대였거든요. 근데 작년에 보니까 54%가 증가를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중국이 중남미로 철강 수출하는 거를 보니까 2000년대에는 8,500톤이었어요. 네. 근데 작년에 보면 1,000만 톤, 8,700% 네.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덤핑으로 나오는 거. 철강은 특히 네. 집 짓거나 이런 데 많이 쓰잖아요. 근데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철강이 지금 첫 번째 이슈가 되고 있는데 네. 그 멕시코에서도 작년 8월에 이미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 본인들하고 무역협정 체결 맺지 않은 곳에는 관세를 이제 올릴 것이다. 25%까지. 근데 네. 그게 중국을 겨냥했던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계속 앞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이번에 또 여기 말고도 이제 그 브라질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또 의미가 있는 게 우리가 과거에도 이야기했지만 브릭스 해가지고 브라질이랑
그 그렇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가까운 파트너십 관계인데 네. 브라질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쿼터를 초과하는 품목에 대해서 관세 20%, 25%, 지금 11%거든요. 25%까지 증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어찌됐든 타겟팅은 중국을 타겟팅했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브라질도 굉장히 힘든 게 중국과의 파트너십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네. 자국 내 철강 산업이 계속 안 좋다 보니까 네. 이런 이제 그 어떤 딜레마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이 공급 과잉 문제 같은 경우는 중국이 이런 식으로 정말 저가 제품을 전 세계에 밀어내고 있는 이런 공급 과잉 문제 같은 경우는 첨단 기술 패권 놓고 다투는 미중 갈등보다 훨씬 이런 좀 미국만큼의 첨단 기술 갖고 있지 않은 다른 나라들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요거는 다른 나라들도 좌시하기 되게 힘든 그렇죠. 있을 것 그래서 같아요. 지금 이게 아마 계속 이슈가 될 가능성이 우리에게도 높은데 그렇고. 네. 2차 차이나 쇼크라고 하는 게 1차는 결국에는 굉장한 저가의 노동력, 네. 이제 저임금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세계 인플레이션 공급해줬다는 네. 거예요. 근데 2차는 이런 공산품 외에도 첨단 제품이 저가로 나온다는 네, 얘기인데요. 네. 지금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를 네. 보면 어제 이제 그 중국 내에서 그 모 차이나 오토쇼, 베이징 모터쇼가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5월 4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게 샤오미 부스예요. 네.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샤오미가 요번에 이제 그 SU7 시리즈를 내면서 네. 굉장히 인기가 많이 올라왔고 지금 벌써 7만 5천 대를 예약을 했다라고 네. 보고 인도는 5천 대가 넘게 벌써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저가의 전기 자동차가 중국에서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고 지금 우리가 테슬라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당연히 알 수 있는 결과인데 저것들이 해외로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들을 이제 전기 자동차로 시작을 해서 그 전에 이미 나와 있는 것들 뭐가 있냐면 태양광 같은 것들. 네. 태양광은 지금 표를 한번 보시면 전 세계 밸류 체인에서 중국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어마어마하네. 저게 이제 최근 2023년까지 그러니까 앞에 기준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밸류 체인에서 뭐 폴리실리콘부터 이제 네. 패널까지 막 보는 건데 저 파란색 짙은 파란색이 중국 비중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도 태양광 종목들이 굉장히 그 각광받을 것이다라고 한 2년 전만 해도 얘기했었는데 네. 바로 이런 분위기가 되면서 지금 상당히 주가 좀 저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태양광에 대한 관심이 이제 높아졌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양상이 좀 달랐었는데 그 네. 이유가 뭐냐면 이제 저렇게 밸류 체인을 중국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실질적으로 밸류 체인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기술력도 중국이 좋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네. 그 차세대로 넘어가는 패널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근데 그 대표적인 기업들이 뭐 진코솔라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표를 한번 이거 차트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재밌는 게 이 진코솔라가 차세대로 넘어가는 패널의 기술이 제일 좋은 대표적인 기업, 중국 기업 중에 하나고요. 네. 저 파란색은 그 퍼스트 솔라라고 하는 미국의 태양광 기업이에요. 네. 매출이 거의 다 미국에서 발생을 합니다. 근데 차세대까지 넘어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옛날 기술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저 기점, 저 빨간색 표로 되어 있는 2022년 7월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상당히 갈리잖아요. 네. 근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진 이후에 태양광이 관심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도 저렇게 그 갈림이 심했거든요. 그 네.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인플레이션 방지법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에 상관없이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 방지법을 통해서 퍼스트 솔라에 지원을 많이 해줬어요. 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최근에 이제 공급 과잉이나 이런 것들 야기되면서 진코 솔라는 주가 빠지고 퍼스트 솔라 올랐는데 최근에 퍼스트 솔라도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여기에서 조금 지목을 해야 될 게 일반적으로 어떤 섹터에 투자를 할 때 태양광 sektor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기술이 제일 좋은 거를 따지면 당연히 중국 기업들인데 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요번에 봐야 될 게 2011년도 11월에 이제 대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바이든 정부에서 지금 이제 태양광 쪽에 이제 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들이 다시 이제 또 몰린다라고 하면 퍼스트 솔라 주가가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상관없이 더 올라갈 가능성들도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정책적인 이슈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어찌됐든 이 저가 공세는 이제 그 공산품을 넘어서 첨단 기업들로 넘어가고 있는데 전기 자동차 그리고 태양광 태양광. 지금 거길 넘어서 풍력 터빈 정도까지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게 계속 올해 하는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올해 계속해서 이 그 중국의 어떤 수출 과잉, 공급 과잉이라고 지금 저희 이제 용어까지 좀 자리를 잡고 있는 이 문제가 그야말로 미중 갈등 2라운드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 내내 저희가 좀 전달드려야 될 이슈가 될 것 같고 사실 올해뿐만이 아니라 장기간 계속해서 우리 경제에도 정말 지대한 영향을 정말 미칠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너무 오버되는데 마지막으로 딱 하나 말씀드리면 네. 그 지금 4월 23일 날 월스트리트에서 나온 게 중국 은행에 대해서 제재를 준비할 수 있다. 이게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네, 네. 그 얘기가 뭐냐면 지금 네. 우크라이나 전에 러시아에 우회적으로 지금 결제해주고 이런 것들이 늘었다라는 거예요. 중국 네. 은행들이. 네. 근데 여기에 이제 그 러시아가 무기를 만들 수 있었던 게 여기 그 관련된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구해야 되잖아요. 미국이나 우방국에서는 안 보내주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중국에서 많이 수입이 됐다라는 건데 네, 네. 이게 이중 용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헬리콥터 부품인데 헬리콥터 부품으로도 쓸 수 있다. 근데 네. 다른 걸로도 쓸 수 있어요. 그럼 다른 용도로 수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가지고 네. 중국 은행을 이제 국제은행 밸류체인에서 제외를 몇 군데 하겠다. 이걸 네. 제재안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중국 은행들은 달러, 유로화에 대한 접근성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네. 좀 큰 이슈인데 이게 목적 자체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아예 구체적인 아직 안 됐잖아요. 지금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국 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성명 같은 거 발표될 예정인데 여기에서 레버리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나온 정책이다라는 게 굉장히 커요. 네. 그래 이게 23일 날 나왔으니까 가기 바로 전에. 네. 그래서 요걸 레버리지로 활용하려고 하는 거고요. 요번에 블링컨 국무장관이 얘기하는 의제들이 뭐 펜타닐 뭐 이제 뭐 대만 남중국해 뭐 이런 것들 이슈들이 있는데 진짜 이슈 많네요. 예, 요 이슈들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시체말로 먹혀들기 위해서 그런 네. 레버리지를 좀 활용하라는 거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번에 외교적으로 블링컨 국무장관이 뭔가를 풀지 못한다라고 하면 네. 요게 구체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요것도 한동안 좀 큰 이슈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네. 높아요. 이것도 앞으로 이사님이 저희 네. 계속해서 좀 분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